네, 이번 시간은 전문의 선생님과 함께 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고민거리들을 싹 해결해보는 시간입니다. 건강 플러스, 닥터 플러스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신경과 전문의 권영우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신경과 전문의 권영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예, 오늘의 주제는 골반 교정입니다. 하루 평균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근무하는 직장인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앉아서 보내게 되는데요. 네. 이런 직장인들 중에서 목이나 어깨에 만성적인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런 경우에 단순히 목과 어깨 자체의 문제일 수 있지만 통증의 진짜 원인은 골반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골반은 우리 몸의 중심에 위치하여서 실제로 골반이 틀어지는 경우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러한 골반의 중요성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골반 교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닥터 플러스 주제는 골반 교정입니다. 평소에 다리 길이가 심하게 차이가 나시거나 골반이 좀 뒤틀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번 시간을 함께 하시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먼저 이 골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 골반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죠. 예, 사진 보시겠습니다. 골반은 상체와 하체를 이어주는 골격으로서 상체의 체중을 지탱함과 동시에 다리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 지대 역할로 하여서 네. 신체 전체의 체형 밸런스를 유지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식기관을 포함하여서 내부 장기들을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예. 골반의 틀어짐이 남성보다는 여성한테 더 많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결국은 골반이 틀어졌다고 하는 것은 골반을 잡고 있는 주변 조직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네네.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근육입니다. 근데 남녀 근육이 보통은 이제 남자들이 더 근육이 발달하기 쉽고요. 네네. 여성들이 근육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근육에 비위가 있어서 차이가 있어서 더 골반이 움직이기 쉽고요. 비틀어지기 쉽고요. 네. 특히 여성형 골반 같은 경우에는 보행 시에 좀 더 움직임이 많은 구조이기 때문에 더 틀어지기 쉽습니다. 신체적으로 여성이 더 발병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골반이 틀어지게 되면 몸에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예, 골반이 틀어지게 되면은 대표적으로 양쪽 장요근이 불균형이 오게 되는데요. 네. 장요근 사이로 복부를 담당하는 신경들이 나오게 됩니다. 사진 보시겠습니다. 네. 장요근이라고 하는 것은 요추 1번부터 5번까지 길게 이어져서 대퇴로 이어지는 큰 근육을 얘기합니다. 네네. 보시는 바와 같이 장요근 사이로 여러 가지 신경들이 나오게 되고 장요근 뒤에도 여러 가지 신경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장요근이 불균형이 와서 한쪽이 과도하게 경직되거나 그렇게 되면은 이 사이를 뚫고 나오는 신경들에도 압박이 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압박받아서 기능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나타나는 증상으로서 대표적인 것이 여성들에게는 생리통, 그리고 장기능 저하로 인한 소화불량, 변비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골반이 앞으로 기울어지게 되면은 골반의 위에 장기들이 쌓여 있는 구조인데요. 네네. 골반이 앞으로 기울어지게 되면은 골반이 위에 쌓여 있던 장기가 앞으로 쏠림으로 인해서 아무리 살을 빼도 배가 네. 볼록하게 나오는 복부 비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정이 꼭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그런 걸 흔히 마른 비만이라고 하잖아요. 예, 배만 맞습니다. 볼록 나오는 현상을. 예. 그럴 때 좀 골반 틀어짐도 한번 의심해 볼 수 있겠네요. 예, 반드시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아, 반드시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증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볼게요. 뭐 허리통이나 골반 통증을 느끼는 경우 골반이 좀 틀어지지 않았나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외에 또 어떤 증상으로 우리가 좀 자가 진단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자가 진단을 해볼 수 있는 것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네. 사진 보시겠습니다. 예, 골반 불균형의 자가 진단 테스트로는 먼저 다리를 꼬고 앉는 것이 편하다든지 네. 아니면은 누울 때 한쪽으로만 눕는 것이 편하다든지 네네. 걷는 경우에는 팔자걸음 또는 안자걸음을 걷는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랫배가 볼록하게 유난히 나왔다든지 네. 엉덩이가 처지고 하체 비만인 경우 그리고 누가 봤을 때 양 어깨의 높이나 아니면 허리 높이가 차이가 난다고 얘기를 한다든지 처음에 입을 때는 바지를 잘 입고 갔는데 치마를 입고 왔는데 걷고 나면은 치마나 바지가 한쪽 방향으로 돌아가 있는 경우라든지 신발을 봤을 때 한쪽 신발굽이 더 많이 달아있다든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리통이 과하고 생리불순이 있는 경우에도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출산 후에 허리와 엉덩이 쪽에 통증이 계속 지속되는 경우에는 자가 진단을 해보실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렇게 보신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 여러 많은 경우가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병원에 내원하셔서 검사해 보시고 치료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와, 지금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꼭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딱 들었는데 해당되는 사항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 네. 좀 체크를 유심하게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외에 예. 혹시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서 그냥 모르고 사시는 경우도 꽤 많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예, 맞습니다. 증상이 미미한 경우에는 스스로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네. 오히려 주변에서 식구들이나 친구들이 야, 너 걸음걸이가 이상하다. 네네. 엉덩이가 짝꿍대로 보인다. 아니면 어. 사진 찍을 때 보면은 어깨 높낮이가 차이가 많이 난다는 말을 듣고선 내원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 그런 경우로도 골반이 틀어진 거를 확인할 수 있겠네요. 아,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 골반은 우리 몸의 중심에 있는 것처럼 위로는 척추, 또 밑으로는 고관절, 또 다리 움직임에 영향을 받아서 함께 움직이는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골반이 틀어지게 되면 다른 신체 부위에도 좀 많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예, 그렇습니다. 골반은 신체의 하지와 상지를 연결해주는 신체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고, 물리적으로 위쪽으로 요추, 흉추, 경추 이어지는 전 척추와 아래쪽으로는 고관절, 허벅지, 무릎, 종아리까지 이어져 있기 때문에 골반이 틀어지게 되면은 같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골반이 틀리게 되면은 신체의 중심이 약간 기울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중심을 잡기 위해서 몸을 비틀어서라도 중심을 잡으려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뇌에서는 본능적으로 우리가 서 있어야지만이 생존할 수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아, 가장 중요한 생존을 위해서 다른 부위를 희생시켜서라도 쓰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관절 비틀어서라도 중심을 잡으려고 하는 것을 보상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이런 보상 기전 때문에 척추에서는 기능성 측만 커브가 나타날 수 있고 아. 하지에서는 다리 길이 차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걸음걸이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무릎 관절에 무리가 죽어서 성인이 된 이후에도 쉰다리가 생길 수도 있고 무릎에 만성적인 관절통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척추 측만증이나 척추 비틀림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예.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인지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선 측만이라는 말을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네. 의사들이 척추 설명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척추가 앞으로 굽어 있는 것을 전만, 뒤로 굽어 있는 것을 후만이라고 하고요. 네. 측만이란 말은 말 그대로 옆으로 굽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 옆으로. 사실은 네.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측만증이라고 병명을 붙이는 것이고요. 네. 이러한 측만증들 대부분들은 특발성 측만증이라고 합니다. 네네. 특발성이라는 말은 이런 원인을 정확히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반 뒤틀림에 의해서 측만증이 발생한다고 딱 단정지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골반 뒤틀림이 있는 경우에는 연결되어 있는 척추와 요추에서 특히나 기능성인 측만 커브가 나타날 수 있어서 측만증으로 발생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골반이 뒤틀리면 척추 측만증이나 비틀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교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사례 중에도 예. 유독 교정을 꼭 권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경우일까요? 예, 환자분들 중에서 통증이 있는 경우인데도 특정 부위 한 곳이 아니라 몸에 이곳저곳이 아프다든지 수년간 다양한 치료를 받아봤는데도 불구하고 잘 낫지 않는 만성 통증 환자분들은 네. 전신의 불균형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통증 환자 말고도 권하는 경우가 또 있는데요. 네. 특히나 출산 후 여성분들입니다. 아. 임신 1기부터 보통 출산 후 5개월까지는 근육과 인대 등의 연부 조직을 부드럽게 해주는 밀렉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 기간인데요. 이 호르몬의 특성을 역으로 잘 이용하게 되면은 출산 직후를 피해서 3에서 5개월 사이에 교정 치료를 받게 되시면은 다른 시기보다 더욱더 효과적으로 교정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산모들은 예. 수유도 해야 되고 예, 몸의 면역력이나 그런 체력들이 많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왠지 병원에 가기가 좀 깨름직한데요. 예, 괜찮아요? 맞습니다. 가도 될까요? 예, 출산 후 20일 정도만 돼도 출산 시 약해져 있던 몸 상태가 어느 정도는 안정화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산후 3개월 정도 된다고 하면은 충분히 안심하시고 치료 받으셔도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되어집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 시간은 이제 호르몬 영향을 받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교정 치유 효과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반 통이나 평소에 불편한 것이 있는 분들은 이 시기에 치료받으시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호르몬의 영향으로 인해서 훨씬 효과적인